일본에서는 올림픽만 열리면 총리가 물러난다. 일본에서 유명한 징크스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2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1964년 도쿄 여름올림픽이 끝나고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1년도 안 돼서 사임 폐회식 다음 날인 12월 25일 물러났는데요. 올림픽 개막 한 달 전에 암이 발병에 입원한 이케다 총리는 사임 후 이듬해인 196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2년 삿포로 겨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사토 에이사쿠가 1년도 못 채우고 사임.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올림픽 5개월 뒤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하자 선거 다음 날인 7월 13일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총리가 물러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동안 개최한 올림픽들이 얼마나 비조직적이고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조차 자국을 창피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때마다 비열한 방법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었는지 충격적인 비밀이 낱이 밝혀지면서 우리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영화감독이자 코미디언인 기타노 다케시는 23일 밤 열린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대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외국도 창피해서 못 가겠다. 개회식은 졸렸다. 장례식 같았다.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조차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요. 유도 남자 60kg급에 출전한 다카토 나오히사가 24일 저녁 일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두어 시간 지난 후 도쿄도 신주쿠구의 주점가에서 마주친 한 젊은이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혼도 맛이 됐을까? 와칼은 같았다. 특히 일본인 남성은 진짜요. 일본이 처음 금메달을 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국 일본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느끼게 해준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비치발리볼 선수 마르키타 슬루코바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슬루코바는 이번 주 초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와 듀오 인파로 보러 헤르만노바와 함께 비치발리볼 대회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체코는 주최국인 일본 대표팀과 비치발리볼 경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체코 선수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 대표팀 선수 무라카미 메구미와의 시인 미키가 부전승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비치발리볼 일본 대표팀 무라카미 메구미와 이시이 미키가 도쿄올림픽 비치발리볼 대회 첫 경기에서 부전승을 거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체코 선수들의 단지 운이 좋지 않아 코로나 기구에 감염되자 일본이 얼떨결에 부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리그를 이용해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려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에서 조시 가문이 전염병을 이용해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것처럼 일본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용해 일본 선수들이 더 많은 금메달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주장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 높은 사실이라 분석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누르면 허리가 아픈 골판지 침대와 냉장고도 없는 선수촌에 몰아놓고 일부러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올림픽 선수들과 관계자 확진자 수만 100명을 돌파해 2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방역규정집의 플레이북에 따르면 선수촌에 체류하는 선수들은 매일 오전 타입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선수들의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일본의 말과는 달리 키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쉽게 선수촌에 들락거릴 수 있어 외부로부터 코로나의 감염이 확산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처럼 역학조사 기술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점은 정작 일본 선수들은 선수촌을 피해 따로 숙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훈련을 위해 해당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선 새벽에 일어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작 경기장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본이 실수로 했다고 하기에는 고립성이 매우 지쳐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을 위한 리모컨에는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일체 설명 없이 오직 일본어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에 해외 선수들은 전원을 켜는데 시원한 바람이 아닌 난방이 나온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해외 선수들과 한국 언론이 선수촌 방에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다고 지적하자 도쿄 조직위 대변인이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와 TV는 유상으로 대여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돈을 내고 TV와 냉장고를 대여하라는 것인데 이런 충격적인 행태는 올림픽 역사상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에 해외 선수들은 도쿄 올림픽과 한국의 평창 올림픽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을 찾았을 때 사진을 공개하며 골판지 침대만 던져준 일본과는 달리 한국 평창 올림픽 때 숙소에는 고급 소파에 선수들을 위한 당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가득했다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과 종합의료시설 미용실은 물론이고 미용실에서는 선수들에게 헤어와 네일 등의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냉장고와 TV를 돈 내고 대여하라는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비교당하며 자국 선수들의 금메달을 위해 해외 선수들을 열악한 환경에 심지어 코로나 입국까지 일부러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스가 총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반드시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앵커가 지난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하던 중 대만을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니라 타이완이라고 언급했다가 중국에 제대로 찍혀버렸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올림픽은 성스러운 무대로 모든 더러운 속임수를 제거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